저는요, 저개발 국가로 갈수록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젊은이들도 너무 영악해요. 진짜. 모든 일들 다 스펙으로 연결이 돼요. 어느 날인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갔을 적에까지만 해도 좀 덜했어요. 근데 캄보디아, 라오스 생활하고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중간쯤 됐을 적에 되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년 전쯤부터 사람들이 어, 뭐죠? 기아 대책이나 또는 정부에서 막 그 이명박 정부 때 해외로 막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부터 너도 나도 스펙 쌓기를 하고 각 정부 기관에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각 대학에서도 보내고.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먹고 놀면서 스펙 쌓기하고 이거 위주로 다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괜찮고 진지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일에 관심도 있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가 한 80% 정도의 빈도가 그냥 진짜 스펙 쌓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거 우리가 하는 것이 바른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해보니까요. 어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캄보디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처음부터 부부가 연을 맺어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부자들은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은 안 바꿔요. 그대로 가요. 근데 가난한 이게 하층민이라는 표현은 좀 나쁜 표현인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도록 이게 술이나 마약에 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능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부인들이 아이들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 이혼하고 이혼이 굉장히 간단해요. 거기는 서로 얘기해갖고 라이바한테 가서 허가만 받으면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요. 그날부터. 그럼 마을에서 공포하면 끝이요. 우리처럼 무슨 뭐 법원에 들어가서 무슨 뭐 조정기관 거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고 또 한 가지 이윤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돈 벌러 나가요. 라오스하고 태국하고 접경이 있는데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 반대쪽은 태국, 이쪽은 라오스인데 태국이 잘 살으니까 다 이렇게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다 너도 나도 태국으로 들어가서 일하러 가요. 거기서 눈들이 맞아가지고 헤어져. 그리고 여기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돼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어른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선무당이 돼 버렸어.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 젊은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들한테 이렇게 잘 케어하고 만들어 우리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런 거 이게 억지로 막 니네들을 돕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저 사람들이 처음에 할 적엔 우리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처음에 우리는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한다 하니까 얼마나 니네들이 버티나 하고 지켜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냥 빠른 것도 아닌데 차근차근 뭘 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말 한마디도 그냥 함부로 하는 적도 없고 정말 그 사람들 속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오면 동덕다락 해가지고 지역 이름인데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데요. 유일한. 근데 이제 그 대학생들이 통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친구들이 오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통역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교수야.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시시한 거야. 아니 그런데 저런 사람 저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왜 여기 와서 있냐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해 못하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가 리타이어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누적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통해서 조금씩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막 어려워. 하여간 중학교만 졸업하면 마약을 시작하니까 그 마약을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써야 되는 인력도 쓸 때도 있어요. 안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야. 저녁에 그 앞에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저녁에 고기를 잡아요. 낮에는 안 잡고 물고기들이 그때 잡는가 봐. 그리고 나서는 피곤하니까 동네 그 선배들이나 어른들하고
뭐 마약을 하고서는 자는 거야. 처음에는 모르는데 점점 대마초 같은 거죠. 점점 가면서 이게 몸이 하다 보니까 펄벅이진 그 돼지라는 거에 그 소설 읽어보셨나요? 왕릉이라는 사람이 담장 밑에서 이 마약을 먹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있지요. 기운도 없고. 그래서 기운 없으니까 또 마약을 또 먹고 이 악순환이 되는 거야. 이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들 못하는 거야. 이게 큰 문제점인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마약상을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부모가 전화 걸어갖고 경찰한테 신고하면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돈 몇 푼 주면 또 풀어줘요. 이 지금 그래서 누가 어렵고 쉽고가 없고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춤차는 고래도 춤춘다고 소설 나오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적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는 거예요. 특히 더 NGO나 미셔너리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이 미션이고요. 내 삶이 그 속에서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말 작은 정말 원칙적이고 가장 진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와서 스펙 쌓기 하려니까 동네 방네 휘젓고 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뭐 나눠주고 생색내고 교회 단체에 와서도 그런 짓을 하니까 가고 나면 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우리 교육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난 그 슬퍼요. 나도 선생으로 여기서 지내고 나도 그런 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나도 나 스스로가 부끄러운데 어쨌든요. 좀 그런 마음만 들면 돼요.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 해도 그들이 도와줘요. 진짜. 저 여기까지 오고 만들고 지금 들어가는 거요. 내 노력 많지 않아요. 내가 땀 흘려서 그렇게 뭐 더워서 뭐 나 온도가 40도에서 맨날 땀만 일해서 일하면 어떻게 살아야 나 죽었지. 그들이 도와줍니다. 일하려면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됐어. 퇴근 시간이. 근데 자기네들이 일하다가 물을 못 줬어. 그럼 우리가 물 주는 수고한다고 5분, 10분 늦어서 물을 줘요.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10분 전부터 나갈 준비부터 해요. 그 차이라는 거를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미안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서비스 전기나 수도 사용료도 부담이 될 텐데 도움 못 줘요. 진짜. 그 도움 주면요. 그게 NGO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어설픈 박애주의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접근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나눠주고 돕다 보면요. 계속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계속.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의 구제사업 어떤 저개발 국가의 지역사회 개발할 적에요. 절대로 지금은 나눠주는 거 잘 안 해요. 이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우리나라만 해요. 우리나라만. 슬프게. 하여간 미셔너리 들어오면 무조건 내고 나눠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눠주는 사람을 돈으로만 봐요. 돈으로만. 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진심을 말할 수 있나요? 마음으로 전달이 안 되죠. 돈, 돈 줘야 되는 것들을 안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우리를 배척해요. 그 사람들은 뭐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줘.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나눠주는 거 하면 안 돼요. 일을 시켜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일들을 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고 의욕을 갖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무슨 뭐 전기를 왜 줘요? 수도를 왜 줘요? 지네들이 내야지. 안 그래요? 도와주면 자기네들끼리 도와줘야지. 왜 외국인이 와서 거기까지 가서 왜 그 사람들 전기세 내고 뭐 해줘요? 그거는 진짜 이게 돈 받아서 나눠주는 것만 주는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그게 만약에 내가 랜턴을 누군가 하나 나눠줬어. 편리하게 썼어. 근데 랜턴에서 배터리가 그 속안에 들어갈 배터리가 무한정 쓰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 길어봤자 6개월 1년인데 1년 쓰고 난 배터리 그 사람들 어디서 구할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이분들은 뭐 100개, 200개 막 돈 걷어다가 나눠주고 막 우리가 가보니까 동네가 환해졌어.
안 해주는 것보다 낫죠. 그렇지만 그게 지속 가능이냐는 거야. 최소한도 적정 기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짓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죄송한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또 다른 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뭔가를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 하나의 우리가 지금 농업에 대해서 했어요. 물고기나 축산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예만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고기를 그냥 생으로 내가서 팔면 파는 거하고요. 말린 거를 파는 거하고는 가격이 차이 많이 납니다. 2배도 넘어요. 근데 그거를 말릴 수가 없어요. 햇빛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것 같은데 마르는 건 좀 덜한다고 했죠. 바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에서 자외선 쪽으로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 바람만 불고 햇빛이 비치면 엄청 잘 맞아요. 그러니까 가을날 되면은 햇빛 좋고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것도 양근이 나오는 거가 잘 마르는 것이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를 해갖고 해도 파리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 그런 조건이 잘 안 맞아요. 냄새도 나고. 그럼 우리가 어촌에 사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천만 가도 볼 수 있어요. 대천 어시장에 가보면요. 회 먹고 하는 그 어시장에 가보면은 어디든지 다 바닷가에 있는 데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역 사는들이 똑같고요. 가보면 조그마한 모다 하나 달아가지고요. 그 이 철사 같은 거 파이프에다가 빙빙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뭐 우리 상모 꽃갈 쓰고서는 돌리듯이 끈 하나 달아 끈 2개 정도 달아서 스위치를 놀리면요. 이게 돌아가요. 더 하다면 전기가 없는 데다가 솔라 갖다 놓고요. 그 솔라를 이용해서요. 이걸 팔랑개비를 돌리면 모기가 안 들어오겠죠. 아니 파리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좋은 거기다 파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뭐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이 건조물을 가지고 팔면요. 2배, 3배 남아요. 축산 보세요. 제가 한 예식만 들어주는 거예요. 바나나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바나나 나무가 있으면 1년 열째 계속 바나나를 따먹는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도 따먹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바나나가 한번 쭉 나와서 이게 정말 막 밑에 사람 키까지는 아니지만 더 큰 거는 진짜 우리 사람 몸 반절 1m씩 커요. 이렇게 가지마다. 근데 그거를 한번 따먹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그 나무에서는 바나나가 안 열어요. 그 옆에서 새순이 돋아요. 그러면 그 바나나를 못 쓰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잘라서 이제 여러 용도로 써요. 이파리는 또 밥을 찔 적에도 쓰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거를 바나나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EM이나 엔실리지 시키는 거를 해서 숙성을 시켜서 이 모링가든지 거기서 나오는 식물을 섞어가지고요. 우리도 그거 하거든요. 지금도 소멸결정에 그 왜 시골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농사 짓고 나면은 이렇게 하얀 천으로 동그랗게 막아 놓죠. 그 속안에다 주입해 가지고서는 가스 주입해 가지고 부들부들해 갖고 소해 주거나 이런 것도 하고 여러 정도로 씁니다. 이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건조하고 독성이 좀 있으면 건조를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료를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옥수수 많잖아요. 거기서 쓰면 되지 왜 한국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해요.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갖다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술 개발했다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황당해. 하여간 내가 가서 살아보니까 황당하고 힘들더라는 거야. 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여태까지 갖고 있었다면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해외 나와서 사업하면요. 한국에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더 클 수 있어요. 그 시장 베트남이든지 뭐 이런 시장 가보면 얼마나 커요. 너무 높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왜 이 좁은 이 인구냐고 5천만이 된다고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템 하나 나오면 그냥 얼마 가지를 못해.
논의 한 얘기 들어볼게. 재밌게 그냥 논의가 있어요. 계속 나온다겠죠. 이 논의를 가지고요. 한 예예요. 우리는 논의를 그냥 얼마 급하니까 1년도 안 돼갖고 즙을 액을 뽑아갖고 팔으니까 좀 떫은 것도 더 심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숙성시켜 가지고요. 찌꺼기를 다 슬라이스 빼고서는 포도주처럼 숙성장에다가 온도 일정하게 놓고요. 포도 드럼통 같이 만들어 갖고 2년씩 묵혀놨다가 그 포도 액 그걸 가지고 액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2, 3년 후에 판다. 단기가 아니라 3년 정도 후에 묵으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관절을 새롭게 나게. 계속 1년도 계속 나와. 그 다음에 슬러지 가지고 추출하고 만들고 진짜 만들어서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요. 가루는 또 분말로 환을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데 보이는 것만 해. 남들이 돈 된다는 것만 쫓아다녀. 내가 스스로 응용하고 만드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 뭔가를 만들어 놓고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에어컨만 틀어도 인버터 쳐갖고 이 에어컨에다가 일정하게 20도면 20도 그 온도만 쫙 맞출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뭐 굉장한 냉동시설 왜 필요해요? 근데 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뭔가 새로운 거 뭐 남이 했다 하니까 좋아 보이고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묻어나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NGO로 1년간 2년간 아니면 정부에서 나가는 코이카든지 뭔가 나가 그럼 2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눈으로 보세요. 보시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연구를 하고 맨 빈둥거리고 놀지 말고 가서 보는 눈을 기르고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들을 배우셔서 그런 다음에 사업 아이템을 코이카 내보낸 이유가 있어요. 국기도 선양한 거지만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거기 가서 문화를 알고 언어 젊은 사람들 잘 되거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리 잡고 해외로 진출하는 교도부도 만들고 정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들이 2년간 생활할 수 있는 뒷받침 다 해줘요. 그러면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갔다 온 스펙만 쌓으려고나 해서 개발한다는 짓을 하니까. 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다른 거 혹시 다른 질문 없어요? 없으면 이제 정리하고. 말씀해 주세요. 없어? 들어온 질문 없죠? 자, 여러분 8주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듣느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강의가 이렇게 길게 하면 지루하고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 30분 사이에서 강의하고 1시간 정도 서로와 진지한 현장에 있었으면 이게 더 가능해요. 실제 이런 일을 접했던 분들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하는 거가 그런 상황을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에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 중에서 받고 뭔가를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국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방향은 똑같다는 거를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 별거 없어요. 사람 결론적으로는 앞에 들어가서 준비 단계, 그다음에 개발, 확산, 보고 이거요. 다 어디에 중점되냐면 사람입니다. 인간에 관계되는 거. 우리가 선교도 그렇고요. NGO도 그렇고요.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코이카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들과의 더불어 사는 삶이고 사람입니다. 내가 15년 동안 느낀 거가 그거였어요. 배운 거는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은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고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면 가을에 이제 혹시 인터넷 뜰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식으로 듣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그냥 좋은 거 책 얻어 뵙고 갖고서는 그냥 카드라는 거 말고 실제 준비하고 만들고 해외 나가서 사업하고 싶은 분들 진짜 내가 이런 사업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하나하나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연해주신 김만갑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강의해주신 김만갑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